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저녁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전면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미국 내부에서 본격 거론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드디어 올 것이 오는가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더 힐이라는 의회 전문 잡지에 데이비드 맥스웰이라는 예비역 대령이 A looming threat to the U.S.-South Korea alliance, 한미 동맹에 다가오는 불길한 위협,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요. 이분은 미군 특수부대에 30년을 근무한 예비역 대령입니다. 현재 전역을 하고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전군 고위장교 출신이라 그런지 내용이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한미동맹, 주한미군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대령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의 침략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곧 동북아시아에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시리아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비극적이고 급격한 트래직 앤드 어브럽트한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동맹이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 그 한가운데에 방위비 협상 문제가 있다고 맥스웰 대령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위비 협상이 예년 같으면 뭐 큰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다른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인식과 대외 전략이 과거 대통령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첫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시리아와 아프간에서 얼마 전에 전격적으로 철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간의 가치나 공동의 전략, 이해관계 이런 것보다는 동맹을 비즈니스식의 어떤 거래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이 칼럼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잘 살면서도 GDP상으로 볼 때 충분히 안보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그 관련 사항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한국이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 이걸 평소에 말려온 매티스 국방장관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만을 털어놨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내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한반도 문제를 내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매티스가 떠난 마당에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위비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상세한 말씀을 드렸고 그 요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을 한국이 거의 반을 부담해 왔는데 그걸 100% 인상해서 전체를 거의 다 한국이 부담해라. 그러니까 지금 50%인 9,6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2조 가까이 다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을 지금까지 5년을 해왔는데 앞으로 1년마다 갱신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면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직거래, 빅딜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이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자신은 미군 철수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연합훈련을 프로보커티브 와게임이다. 도발적인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북한 용어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훈련의 중단을 선언했었습니다. 작년 12월 2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 부자 나라들이 자기 나라 방위에 돈을 안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 세금을 거기에 너무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불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2019년 들어서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한의 ICBM 개발을 중단하는 정도를 교환 조건으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또는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 북한이 원하는 이런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신년사라든가 다른 징후를 통해서 명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려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을 안 하겠다 이런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불안합니다. 오늘 월요일 첫 주가 시작되는 날인데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후나바시 이사장은요, 이 미국이 6.25 때처럼 이제 한국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특히 올해 국제정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이 좀 불안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내부적으로 탄핵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이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한미동맹 문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더 힐즈에 기고를 한 이 맥스웰 연구원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말하기를 북한의 대남 군사 침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주한미군의 주둔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필수다. 북한의 침략을 막는 데 있어서. 이 너무나 분명한 이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황장엽 선생이요, 전에 이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갓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김일성이 말하기를 한국은 양반이 쓴 갓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갓을 묶고 있는 두 끈이 있지 않습니까? 두 끈이 곧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다. 한일 우호 관계다. 그래서 갓끈을 잘라버리면 대한민국이라는 갓은 바람에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 갓끈 중에 하나만 잘라버리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일성이 1972년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한 말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갓근 전술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김일성의 갓근 전술. 이것은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에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 정권이 지금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대단히 주목되는, 우리가 한번 유념을 해둬야 할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은 반미는 물론이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데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공조해서 항일 공동전선을 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일 관계가 지금 이제 극도로 지금 악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 한미동맹이 위험해진다.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 미국은 일본 편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친구가 지금 둘이 있는데 둘 모두와 친하고 다 필요한 친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 둘이 과거 문제를 놓고 심하게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에는 뭐 큰 갈등 없이 공동의 적, 이제 북한이죠. 공동의 적에 대응해서 잘 단합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친구가, 이게 이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되겠습니다. 한 친구가 적과 내통하면서 다른 친구인 일본과 사이가 몹시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과 같은 3자 안보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과 내통하는 친구, 곧 한국을 버리고 없어서는 안 될 일본과의 미일 동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그 일본의 집단 자유권 행사에 관해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단 자유권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일부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이 집단 자유권 얘기가 나오니까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집단 자유권은 글자 그대로 콜렉티브 디펜스라고 해서 동맹할 수 있는 권리를 집단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 자위는 동맹과 동의어입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이 2차 대전 때 전범 국가가 돼서 2차 대전 직후에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됐습니다. 오직 방어만 할 수 있도록, 전수 방어라고 해서 방어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법도 평화 헌법을 만들어서 일체의 이 밖으로 나가서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 군정하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일 동맹이 이제 강화되면서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같은 동맹국인 일본도 같이 싸워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싸울 권리, 동맹국인 미국이 어떤 전쟁의 연루가 됐을 때 함께 싸울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것이 이게 집단 자유권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대환영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이니셔티브다. 아베 정권의 이니셔티브가 집단 자유권을, 이제 이게 헌법 개정이 안 되니까 각의에서 일본 내각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서 이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무리하게 방위비 그 분담을 인상하도록 한국에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북한과 단독으로 빅딜을 해서 미군 철수까지 이렇게 내다보는 것은 벌써 이런 전반적인 한일 관계,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멀리 내다보고 어차피 한미 동맹이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미일 동맹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런 전반적인 지금 상황에
명심해야 될 거는 한일 관계는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일 관계와 한미동맹은 양자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만 잘 되고 한일 관계는 나빠져도 상관없다. 이거는 넌센스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게 이렇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한미동맹 악화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일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면 미국은 일본을 선택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폐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때 2015년 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위안부 관련 협정을 맺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흐름을 보고 그 난제들을 극복을 하고 이 협정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걸 이제 폐기를 했거든요. 이 세상에 100%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현재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침략을 막아내야 할 때다. 이런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참 아니나 다를까 이 틈을 이용해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지대화를 좀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이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목의 논설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북과 남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야 된다. 이거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합동군사 연습도 하지 말고 전략자산도 들여오지 말고 조선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정인, 이분이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데요. KBS 방송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이거는 뭐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 보유한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이라는 가정 자체가 이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가정의 설정이거든요. 그런 가정을 왜 거론하느냐 이것이죠. 그런 현실성이 도저히 거의 100% 없는 가정 하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야 된다. 이 참 지난해 그 12월에 제가 이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일연구원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평화협정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발표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이 문정인 특보가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이라는 전제하에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요구란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핵무기가 없는 비핵지대화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핵지대화라는 것이 이게 이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또 북한 스스로 비핵지대화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북한의 주장, 평화지대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냐.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00개에 가까운 핵탄두를 보유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마저 제거하면 한반도는 완전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말발굽 아래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 아래에 항복하자는 얘기 아닌가. 결국 수령 독재 밑으로 대한민국이 들어가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문정인 특보가 이 거론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방안이 이게 참 놀랍게도요. 국책기관인 국립외교원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통일연구원의 경우처럼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서 미국의 해구산을 제거하는 이런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지상군 전투부대는요, 2사단 예하의 1개 기갑여단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상군 전투부대가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할 수 있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인계철선이라는 말은 미국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냥 억지로 자동스럽게 미군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연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이 들기 때문에, 인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싫어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상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의회라든지 이런 동의 받을 거 없이 바로 참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안보의 담보가 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머지는 1개 기갑여단 빼고 나머지는 지휘, 행정, 항공기, 포병 등 전투 지원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1월 7일자에 그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이 조선일보 칼럼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이건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된다. 그리고 북한은 핵미사일 공격력을 고도로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스커드 미사일에도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스커드 미사일 700~800기가 지금 휴전선 북방에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ICBM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또 노동 미사일이 두려운 게 아니고 이 스커드 미사일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인 것입니다. 이 2차 한반도 전쟁은 시리아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과는 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국제적인 영향이 아주 지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 후에 한반도를 북한이 침공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시나리오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중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인명 살상과 재산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걸고 이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지켜야 됩니다. 그 어떤 국정현안보다 이 주한미군 문제가 훨씬 중요하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상으로 최우선 상위에 있습니다. 야당이 다른 무슨 지역적인 문제보다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세,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종북 정책, 이걸 강력히 규탄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탄핵을 하도록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당면한 이 방위비 협상 문제를 반드시 타결하도록, 우리가 일부 부담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협상을 반드시 타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방위비 협상이 타결이 되면 부대통령이 태도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리아 철군 계획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던 때와는 다르게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백악관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시리아 철군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발표를 했는데요. 첫째는 그 IS가 격퇴돼야 된다. 둘째는 쿠르드 반군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남 패망 당시에도 평화협정 체결 같은 거면서 근본적으로는 월남에서 손을 빼면서도 일시적으로 철군 전에 그 닉슨 행정부가 군사적인 공세를 월맹한테 북베트남한테 군사 공세를 강화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는 대단히 알기가 어렵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투키디데스, 그 유명한
역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그 투키디데스는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는 기억 속에 존재할 뿐이다. 현재가 실제하는 것의 반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폭격을 꼭 할 거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없다든가, 또는 뭐 미군 철수를 꼭 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뭐 비관론이나 낙관론, 이런데 우리가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투키디데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 약소국은 강대국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힘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의 요구를 거부할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세계가 자꾸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면서 국제법이라든가 또 인류의 양심, 국제 여론, 이런 도덕적 요소도 상당히 이제 그 영향력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힘이다. 결정적인 요소는 힘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하면 도덕적인 원칙을 세우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한미동맹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을 자꾸 살리고 부정적인 요인을 눌러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친중, 반미, 종북 성향, 이게 이제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험 요인인데요.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런 점을 자꾸 주위에 널리 확산을 시켜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